네, 안녕하십니까.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과서는 비상교과서 2학년 1학기 제5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입니다. 아버지의 편지와 자기 인생에서 1등이 되는 방법, 이 두 가지 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편지글이고요. 그리고 뭔가 교훈과 감동을 주기 위해서 쓴 그림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176쪽이고요.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업 중에 의문사항이 발생하면 메모를 해두었다가 꼭 질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삼색볼펜과 형광펜 그리고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준비하시고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는 굉장히 유명하죠. 정약용의 다산 정약용 선생의 두 아들에게 쓸 편지라는 거죠. 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편지 보니까 부제목이 있네요. 재물을 오래 보존하는 방법은 남에게 베푸는 것이다. 결국 뭐예요? 이게 주제가 되는 거죠. 남에게 베풀어라 라는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자, 가문당 가보시죠. 세상에 옷이나 음식, 재물들은 모두 물거품 같은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이다. 이게 글쓴이의 가치관이죠. 옷이란 입으면 닳기 마련이고 음식은 먹으면 위장에서 썩고 만다. 자손에게 물려준다 해도 끝내는 없어지고 만다. 단 한 가지, 망한 친척이나 가난한 친구에게 나누어준 것만 영원히 남는 것이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라? 이렇게 나누어줘라. 올바르게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이죠. 자, 재물에 대한 글쓴이의 가치관이 소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중국 노나라 때의 큰 부자인 의도는 뭘까요? 자, 이제 의도는 내용 가져볼게요. 창고 속에 감춰둔 재물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내조가 되죠. 황제에게 받은 재산을 친구들에게 나누어준 소부 동그라미. 소부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또 중국 진나라 때 부자 석순이 살던 화려한 별장에 담은 이제 티끌로 변해버렸지만 또 대조죠. 중국 송나라 재상 범중엄이 배에 보리를 실어 친구를 도왔던 일은 아직도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린다. 지금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네모칸 친 사람 마이너스죠.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죠. 자신을 위해 재물을 사용한 사람 마이너스. 동그라미 친 것은 타인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재물을 사용한 사람. 그러니까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 가볼까요? 왜 그럴까? 자기 스스로를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을 물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재물을 남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정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자기 스스로를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남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정신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물질을 가지고 물질적인 쾌락을 누린다면 달아 없어진다. 마이너스죠? 물질적 쾌락을 넘어서 정신적인 기쁨을 누린다면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을 수 있다. 이건 플러스죠. 재산을 비밀스럽게 오래 숨겨두는 가장 좋은 방법 또한 남에게 베푸는 것이다. 남에게 또 뭐 반복하고 있죠? 남에게 베풀어라. 이게 주제예요. 주제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물이 도적에게 빼앗길 걱정이 없고 불이나 그것을 타버릴 염려가 없으며 소나 말로 운반하는 수고를 안 해도 된다. 재물을 남에게 베풀 때의 장점이 뭐냐? 빼앗길 걱정 없다. 그것이 타버릴 염려가 없다. 소나 말로 운반하는 수고를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죽은 후에도 아름다운 이름으로 천년 뒤까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을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재물을 남에게 베풀 때의 이점. 남에게 베풀 때의 장점이죠. 1번, 2번, 3번, 4번, 5번 5가지가 있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5번이 아니라 같은 거니까 이렇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자, 4번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재물을 남에게 나눠줌으로써
정신적인 기쁨을 누려야 된다.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쓰는 것은 정신적인 것이다. 자, 물질적 쾌락과 정신적인 기쁨이 지닌 차이는 뭐냐? 자신을 위해 재물을 사용한 사람은 의돈과 석순이죠. 이런 물질적인 쾌락을 누렸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남을 위해 재물을 사용한 사람은 소부와 범중엄. 그다음 정신적인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대조적이고, 의돈과 석순은 마이너스고 소부와 범중엄은 플러스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재산이나 꽉 쥐면 쥐수록 더욱 멀리 달아나 버리는 것이니 마치 미꾸라지 같은 물고기라고나 할까? 재물은 뭐다? 미꾸라지. 왜? 내가 쥐면 쥐수록 달아나기 때문에 그렇다. 소주제는 재물은 쥐면 쥐수록 달아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재물을 남에게 베푸는 것이 오래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자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확실하죠? 재물을 남에게 베푸는데 사용하자 이 소리죠. 자, 이건 편지글인데요. 지금 첫머리하고 끝맺음이 없습니다. 첫인사와 끝인사가 없어요. 사연만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 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편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인생에서 1등이 되는 방법. 자, 한번 가보죠. 보광아, 내 아들. 지금 뭐예요? 받는 사람이죠? 실용적인 글이에요. 편지라는 건 실용적인 글입니다.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부르는 말이죠. 받는 사람. 엄마가 늙어가는다. 엄마가 썼네요. 보광이라고 부르기보다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싶거든. 지난밤에 아빠와 내 얘기를 많이 했다. 첫인사를 이제 하는 거죠. 어릴 때 장난감을 앞에 놓고 보이와 함께 찍은 사진 기억하니? 책상에 올려놓고 한동안 바라보았다. 어쩜 그렇게 귀여운지. 엄마는 네가 아직도 어린애 같다. 때로는 응석을 부리고 장난도 치고 쥐어 박히기도 하고 으쓱거리기도 하고 하지만 벌써 홀로 아파하고 시름을 감당한 나이가 되어가고 있구나. 세월이 이렇게 빨라서야 라고 하면서 보광이 어린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며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연으로 가볼까요? 이제 사연에 중요하죠. 사연이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니까요. 너에게는 지금 시간이 힘들겠지만 엄마가 보기엔 진정 보석 같은 시간이구나. 이 부분 기억 니은으로 묶어볼까요? 이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편지를 쓴 이유입니다. 편지 쓴 이유. 지금 보광이라는 아들, 이제 엄마에게 아들이 되겠죠. 그 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위로해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신을 연마하고 생의 의미를 끊임없이 묻고 싶을 때 사람들은 힘들다고 말하지. 하지만 보석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다. 빛나는 것들은 오랜 시간 공을 들이고 묵혀야 하거든. 이게 뭐예요?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된다. 대기만성, 절차탕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한자성어로 절차탕마. 자, 옥이나 돌을 닦아서 빛을 낸다는 뜻이죠. 옥과 돌을 여러 번 갈고 닦아야지만 빛을 낸다. 부지런히 학문과 덕행을 쌓는다 이 소리죠. 근데 돌의 입장에서, 옥의 입장에서는 갈림을 당하는 거니까 사실 힘들죠.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 더 빛나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이 사람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고통의 시간이 주는 소중한 메시지를 네가 알아챘으면 싶다. 관련된 한자성은 뭐가 있어요? 고진감래. 쉽게 설명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시름이 생기거나 마음이 심란할 때 너무 감상에 빠지지 마라. 세상엔 별의별 일이 참 많단다. 기막힌 역경도 많고 어쩌면 저럴 수가 하는 시련도 많지. 힘들더라도 툴툴 털고 일어나 맑은 바람을 쐬어버려. 자, 이게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위로해주고 지금 격려해주고 있죠. 고통의 시간을 가치 있게 여기고 견뎌내라, 이겨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폭로가 있어 네가 힘들어하면 그것이 금세 전해진단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진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바라보면 초급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한다라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한다 이 소리예요. 되도록 즐겁게 지냈으면 한다. 시험 결과가 좋지 않으면 반성하고 앞으로 바로잡으면 된다. 아, 지금 힘든 이유가 뭡니까? 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 이게 뭐예요? 보광이가 힘들어하는 이유.
아들이 힘든 이유가 되는 거죠. 시험 잘 못 봤나 봐요. 반성하고 앞으로 바로 잡으면 된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내 뜻이 단단하면 길은 만들어갈 수 있다. 뜻, 목표겠죠. 목표가 있다면 길, 방법이 있다 이 소리죠. 험한 길, 구부러진 길, 내리막길, 오르막길, 길은 얼마나 많고 다양하냐. 그 가운데 한 지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렴.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갈 수도 있다. 네가 목표로 삼은 그 깃발을 향하여 나아가면 된다. 지표가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기쁨인지 잘 알고 있을 테니. 아, 참 대단한 엄마네요. 보통의 어머니들은 그냥 시험 못 보면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다 모두 보강이의 어머님과 같은 분들이길 바랍니다. 자, 물론 이걸 악용해서는 안 되죠. 자, 사연인의 소주제, 목표가 있다는 것에 기쁨을 알고 그 목표를 향해서 뭐 해야 되나? 나가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바란다 이 소리죠. 그 뜻. 이 뜻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목표라는 거죠. 길은요. 방법이에요. 방법. 얼마 전 어떤 수영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세상의 모든 국가대표 수영선수 중에 가장 느린 선수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데 그 선수는 느린 기록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구나. 그는 애초에 수영선수로서 조건이 좋지 않았단다. 수영선수로서 조건이 좋지 않았대요. 178쪽입니다.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나지 못했고 몸집도 작았으며 운동선수로서는 이미 은퇴할 나이가 지났기 때문이지. 수영선수로서 조건이 좋지 않았네요. 하지만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경기 중에는 누구보다 집중을 한다고 해요. 처음에 그 경기장에 모인 관중들은 의아해한다. 경기 시간이 지날수록 1등 선수도 아닌 바로 앞 선수와 간격이 50m 이상 벌어지는 모습을 보고 올림픽에 저런 선수가 어떻게 나왔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겠지. 의아한 반은 왜요? 바로 앞선서 50m 이상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유겠죠. 의아해하는 이유가 바로 앞에 선수 50m 이상 벌어지니까요. 그러나 그 선수는 멈추지 않았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하던 관중들도 점점 그 선수를 응원하기 시작했어. 왜요? 왜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응원이에요. 않는 것에 대한 응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응원이에요. 이웃과 다른 선수들이 모두 도착점에 도달하고 그 선수 혼자만 외롭게 수영장을 돌게 되었지. 그 선수는 주어진 거리를 다 채우기에도 벅차 보였어. 그때였단다. 누구랄 것도 없이 모든 관중들이 의자에서 일어나서 그 선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관중의 반응은 어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응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선수가 힘을 내어 도착점으로 들어왔을 때 텔레비전 화면에는 그 선수의 얼굴을 비춰주더구나. 자기 기록을 확인하는 그의 얼굴에는 1등 선수 못지않은 기쁨과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어. 그 1등 선수 못지않은 기쁨과 자랑스러움. 왜? 끝까지 뭐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자랑스러움이 담긴 거예요. 그 수영 선수의 실력은 분명 세계적인 수준에는 못 미쳤지만 수영에 대한 열정과 의지만은 여느 세계적인 스타들과 다르지 않았던 것이 맞다. 사람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 최선을 다해 전력 질주하는 그 선수의 모습이 바로 삶이 힘겨운 사람들의 열정과 희망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게 뭐예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 전력 질주하는 그 모습.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죠. 자신의 목표를 위해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헤엄치는 모습이 마치 내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일이 뭡니까? 희망이죠.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단다. 그래서 어떤 예화를 들었죠? 수영 선수의 일화를 수영 선수의 일화를 전해주며 아들이 보강이가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참 좋은 어머니시네요. 이제 끝맺음입니다. 마무리하겠죠? 요즘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마음이 씁쓸해진단다. 모두들 1등만 하라는 거야. 공부도 경제도 사는 것도 모두 1등이 되는 법, 잘 사는 법. 잘하는 법만 강조하고 있구나. 세상은 모든 사람을 1등으로 두지 않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요즘 세상에서. 모든 방면에서 1등하라. 요즘 세상에서 요구하는 거죠. 요즘 시대적 상황이 모두들 1등 하라는 거다.
그래도 자기 인생에서 1등이 되는 방법이 있다. 이게 뭡니까? 스스로의 노력에 만족하면 되는 거다. 자기 인생에서 1등이 되는 방법이 뭐냐? 스스로의 노력에 만족하는 것. 그런 면에서 엄마는 너희들 덕분에 1등이다. 언제 어떤 모습이라도 엄마에게 너희들 최고의 아이들이다. 세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하기만 한 것도 더군다나 불행하기만 한 것도 아니란다. 그러니 네 꿈을 위해 가슴을 열고 나아가면 그 끝에 네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게 뭐예요? 주제는 끝까지 뭐해라? 실망하지 말고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라. 이게 주제예요. 자신의 꿈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며 그 노력에 만족하기를 당부하는 것. 이게 바로 뭐의 주제예요. 두 개의 편지문 배웠습니다. 179쪽. 자, 아츠파이 보시고요. 위에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아버지의 편지. 두 글의 내용을 비교해 볼까요? 아버지의 편지를 먼저 봤을 때 재물은 남을 베푸는데 사용하자라는 내용이고요. 사용한 예와 자기를 위해 스스로 재물을 사용한 의돈과 석숭 마이너스죠. 자기 재물을 타인을 위해 남에게 나눠준 소부와 범중엄 이야기를 대조, 차이점. 대조라는 건 뭐죠? 차이점. 제시했다. 이 글에 반영된 시대적 사회적 상황. 이거 우리가 앞 단어에서 배웠던 읽기란 무엇인가? 읽기란 무엇인가 배울 때 글을 읽을 때 뭐를 파악하라 그랬죠? 글을 통한 의사소통 시간에 배웠을 때요. 글을 통해서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경계했다라는 것 알 수가 있고요. 어려움에 처한 친척을 도우면서 사는 문화가 있었고 고사에서 교훈이 되는 내용을 인용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물질적인 쾌락보다는 정신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선비의 중요한 덕목이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1등이 되는 법. 자, 보실까요? 자신의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스스로 이 노력에 대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자. 이게 주제죠. 실력은 뛰어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한 수영 선수의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했고요. 현대의 가치관, 사회적 상황, 시대적 상황 뭐죠? 요즘 세상에서 요구하는 가치는 공부, 경제, 사는 것 모든 방면에서 1등만을 강조한다는 거. 좋은 건 아니죠. 자, 공통점은 뭡니까? 편지 형식으로 자녀에게 교훈을 전하고 있다. 편지글이다라는 거. 첫인사, 사연, 그리고 끝인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편지가 쓰인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알 수 있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고요. 예화를 제시했다. 수영 선수와 석순과 의돈, 소부, 범중엄의 이야기. 글쓴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짧지만 두 편지글을 배웠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재물은 나눠주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인생에서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그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도 또 배워야 된다. 그죠? 자신의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노력에 대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뭐 이런 것들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복습하셔서 채우시길 바라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과 직접 찾아와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열심히 공부했나요? 그러면 됐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